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던 부위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지동설을 주장하며 당시 시대와 맞서 싸우셨죠. 오늘은 그 용기 있는 여정과 그들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두 분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과 계기부터 들어볼까요? 코페르니쿠스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폴란드 토룬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수학과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크라쿠프 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볼로냐, 파도바 등에서 법학, 의학, 고전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을 접했죠. 특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맞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달,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책이었어요. 하지만 행성들의 역행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장치인 주전원이 필요했죠. 저는 이러한 복잡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연은 단순함을 추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더 간단하고 일관된 우주 모델을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 역시 지동설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사에서 태어나 물리학과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망원경을 통한 관찰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죠. 망원경이라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도구였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609년에 망원경을 개량하여 천체 관측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 4개를 발견했고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측했으며 달 표면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두 분의 연구는 당시 사회와 종교적 권위에 큰 도전이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사실 저는 제 이론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저서를 1532년경에 거의 마무리했지만 정작 출판한 것은 1543년 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죠. 그렇군요.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러우셨던 거군요. 네, 저는 사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었고 인간은 신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거든요. 제 이론은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저는 코페르니쿠스 선생님보다 더 직접적인 종교적 탄압을 경험했습니다. 1616년에 교황청은 지동설을 금지했고 저는 지동설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1632년에 두 가지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를 출판하여 지동설을 다시 옹호했습니다. 결국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로 여생을 보냈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과학적 발견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저는 과학이 종교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신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저에게 과학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자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이 어떻게 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늘로 가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죠. 과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이고 종교는 도덕적 영적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영역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것이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죠. 두 분의 과학적 발견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론은 단순히 천문학적 모델의 변화를 넘어서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죠.
이는 단순히 천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학, 신학, 그리고 인간의 자기 이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과학적 모범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론을 검증하는 방식이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죠. 또한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역사가 증명했죠. 과학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천동설은 2000년 가까이 받아들여진 이론이었고 그것을 뒤집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도전을 넘어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또한 제 이론이 가져올 사회적 종교적 파장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제가 관측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종교적 권위에 의해 그것을 부정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자로서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이 현대 과학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권위나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 자체를 직접 관찰하며 질문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혁명적인 아이디어라도 수학적 정확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제시하세요. 과학은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을 때 진정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자연의 법칙과 질서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두려움 없이 따르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든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용기 있게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학을 권위가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과 탐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과학의 본질이니까요.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대를 넘어선 대화를 통해 지동설과 과학혁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용기와 지적 호기심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의 발전과 진리의 추구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다른 위인들의 대화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